이 뭡니까? 113명 국회의원 중에 63명이 복당파입니다. 헌법 84조를 위반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자들이 63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친박파입니다. 이 두 파를 하나로 엮는 데 실패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 개헌은 별 저항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관측입니다. 자, 문재인이가 계엄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설을 하면서 이제 고대 트루스 포럼 깃발에 호랑이가 있는데 문재인이가 하는 짓이 여기에 사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하고 그게 왜 호랑이 사슴? 이거는 사슴입니다. 앞으로 이 사슴을 가지고 호랑이라고 하는 자는 다 잡아 쳐넣겠습니다. 이 짓이 계엄령 수사입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 계엄령 대통령이 계엄령 준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2016년 12월 17일 날 김정은이가 죽은 지 4년째 되는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나는 혁명을 하겠다 라고 했으니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죠. 야당의 실질적 지도자가 혁명을 하겠다. 그리고 모 코미디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각하기만 하면 청와대 담벼락을 제일 먼저 넘겠다. 이랬으니까 계엄령 선포를 검토를 했죠. 이 검토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를 놓고서 사슴이라고 하는 문재인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무 국방 교체, 군부 줄세우기 충성맹세, 개헌 군부 반발 사전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여러분들도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수순으로 가는데 해군 총장을 4개 기수로 건너뛰었습니다. 이 4개 기수를 건너뛰면 어떻게 됩니까? 중장급 이상 8명이 나가는데 그 자리를 누굴 갖다 채우겠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다가 문재인에게 충성맹세한 자를 갖다 채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무사 개혁안을 장영달이라고 하는 자가 들어가서 냈는데 30%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30%는 누가 나가게 되겠습니까? 보수 그리고 영남 위주로 다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를 채우죠? 좌파들로 채울 겁니다. 이게 개혁의 본질입니다. 문재인에게 충성하는 자를 계엄사 문건 이걸로 해갖고 우리 기무사령관을 자기 직속 사병들 집단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장군들 다 잘라내면서 4개 기수 5개 기수 건너뛰면서 그 자리에 충성맹세한 자를 갖다 채우겠다고 하는 나라 파괴, 국방 파괴가 백주대낮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협치 목표는 개헌입니다. 협치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희상이는 국회의장이죠. 협치를 통해 연내 개헌을 추진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연내 개헌이 문희상의 이제 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장을 하는 목적입니다. 추미애, 김병준을 찾아온 김병준에게 협치를 하자. 그 얘기는 개헌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5개당 협치하겠다. 미국에 가서 미국 국회의사당 의사당 앞에서 폴짝 5명이 뛰면서 한 얘기가 협치를 하자, 개헌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은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다 하는 것은 북한 헌법 3조, 4조, 8조에 의해서 근로인민, 영어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중심입니다. 연방제 고려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입니다. 문재인의 조카 통일 방안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화해협력, 지금 막 터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2단계가 남북연합, 2체제 2정부로 가겠다. 이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2000년도 6월 15일 날 김대중이가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이와 함께 선포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글자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입니다. 남북정상회의, 남북강요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가시화될 겁니다.
자, 역사 교과서에 이 난리를 치면서 2월 달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이낙연이가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다가 지난 7월 달에는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정부 편에 선 이낙연이를 봅니다. 여기 역사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고 일부 자유를 삭제하고 일부는 넣어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헌법에서는 아마 자유가 삭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민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의도입니다. 영토조항 헌법 3조가 교과서 내용에 삭제됐습니다. 이 영토조항도 문재인이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마 다음에 나올 안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것은 날려버릴 심산입니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도 삭제했습니다. 교과서에 2020년부터 이렇게 가르쳐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해서 정부 수립이라고 함으로써 1948년에 건국을 국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을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3월 26일 날 문재인이가 개헌안을 이제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전자결제를 해서 발의를 했고 19일, 20일, 21일 조국이가 발표를 하고 했던 내용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했습니다. 5.18 민주화가 들어갑니다.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그래서 국민보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공무원 노동 3권. 공무원 노동 3권이 뭡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노조가 생기면은 나라가 마비될 일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왜? 노동자, 농민, 사람 중심이니까. 지방 분권 국가 지향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했다. 사람 중심 사회주의 연방정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북한헌법 사람 중심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북한헌법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사람 중심.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태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요 네 계급을 근로인민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 대중이 프롤레타리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 대중을 위하여 공모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태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임종석과 문재인 정권은 작년 12월 달에 국회로 보내는 2018년도 예산안에다가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짰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중심이 뭡니까? 여기에 군인들은 이 사병들을 의미합니다. 병사들 87% 동급을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저들은 백주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북한의 포로가 된 걸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걸 하면은 이제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10명 이상이 오셔갖고 이제 퍼날리는데 전 세계인들이 이것을 이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동아, 중앙은 전혀 보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흐름에 맞게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 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2000년도 8월 11일 최항대라고 하는 한겨레 그 다음에 최칠남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나라 46명의 언론인을 대표해서 최항대가 여기다 썼습니다. 이것이 5개 항 중에 제 두 번째 항으로서 군인들이 앞으로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총을 적군을 향해서 발사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 총이잖아요. 총보다 더 강한 펜인데 이 펜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비방 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총 쏘는 군대를 없애버린다. 총 쏘는 언론인들을 없애버린다. 이 반역의 짓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46명 플러스 47명의 저는 간첩단이라고 하는데 명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지원이가 인솔해 갔습니다. 그리고 최항래, 박권상, 리종대, 차일석, 금창태, 로성대, 송도균이, 장준봉이, 김진현, 송병준, 김영렬, 장대환이, 장명수, 김영용, 김경철, 김상훈, 리종덕, 김상영, 김부기, 김경수, 고재철, 우재찬, 윤종석, 김종태, 안용순, 최승희, 서정호, 신화수, 김대성, 리문행, 원호경, 박흥수, 박신원, 유상열, 김규철, 신대근, 장영배, 심상수, 이길령, 김성조, 박윤년, 김광석, 남선현, 이광호, 백인호, 표완수. 이 자들이 우리는 북한군이 내려와도 총 쏘는 군대를 안 만들겠다. 우리는 북한군들의 북한을 비방하는 것을 쓰지 않겠다. 이게 발목이 됐습니다. 이 발목이 된 걸 12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죠. 박지원 인솔 언론사 방북단, 아까 그 47명입니다. 북대화 내용 공개 협박 2012년 6월 12일 이때 박근혜가 대통령에 나오려고 준비하면서 종북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즈음에 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협박하느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관 11일 공개 질문장에서 정부 여당 인사들, 대한민국이죠. 정부 여당 인사들 왜 1998년 방북한 동아일보 회장, 2000년 8월 방북한 국내 언론사 사장단에 대해서도 종북 빨갱이가 아니냐. 앞에 열거한 자들이 북한이 종북 빨갱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당시 북측은 외국 정상들이 제공하는 봉화 초대소를 사장단에게 내줬고 47명이 봉화 초대소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사 사장단은 북한 언론기관 대표는 상호 비방 중지 등 5개항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교환했었다. 아까 제2항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때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은 간첩단이 되어서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언론이 왜 침묵하느냐? 저놈들이 다 간첩이 돼버렸는데. 야당도 이미 적화되었죠. 아까 소속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손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보시면은 사기 탄핵에 함구하고 있습니다. 234명에 63명이 한국당에 있어서 야당이 이제 정부 야당과 집권 야당은 있어도 이 자유야당, 민주야당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5.18 북동 북괴군 투입 말하는 국회의원 보셨습니까? 문재인이 경제안보 파괴하는데 함구하고 있죠.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함구하고 있죠. 기적입니다. 300마리 국회의원들 중에 전자개표기를 말하는 국회의원이 한 마리도 없다는 기적입니다. 기적. 5구 대선 부정 선거 무효 함구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야당 브레이크 기능이 상실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홍준표의 공도라고 하면은 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좋아하는 면이 하나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3월 20날 아까 말씀드렸죠. 3월 26일 날 해외에서 결재해갖고 문재인이 개헌안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19일, 20일, 21일 사흘간 조국이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20날 국회 개헌안 표결 처리 경우 국회 본의장으로 들어가는 자는 제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천 봉쇄를 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김병준이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언제가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 개헌안 표결 처리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권을 보장하겠다. 저는 물음표를 쳤어요.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구나. 63명 플러스 알파가 한국당에서 저쪽으로 가 붙어갖고 개헌안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자, 개헌 국민투표 9월 10월 달에 국회 개정안 논의 통과시키면 김병준이 한국당이 찬성 당론 시 그리고 단서를 붙였어요. 찬성 당 니들 각자 가서 해라 하면은
막자 해갖고 헌법 84조를 위배하고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대통령 공고 20일, 60일 이내 국회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그래서 30일 이내, 60일 이내면 5일, 30일 이내면 5일 하면은 30일 만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전자개표기로 12월 중에 국민투표 강행 가능하고 전자개표기로 75%, 80%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듭니다. 만들고 싶은 대로. 연방제 통일 국민투표. 그리고 나면은 연방제 통일 국민투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합니다. 남북한 사회주의 고려 연방제 통일국가 전환, 한미상호 방위조약 1953년에 이제 다 조인을 해갖고 54년부터 발효가 됐는데 폐기하겠다. 전자개표기 돌리면 찬성 조작 가능합니다. 미국에 서로 다른 셈법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장기전입니다. 북핵 폐기, 중국의 관세 폭격을 매기고 시간에 구애 없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불타고 있겠지만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단기전입니다. 남한적화, 연대 사회주의 헌법 개헌하고 사람 중심 경제 파탄 무장 해제를 시키겠다. 지금 무장 해제, 국방 해제가 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해병대 전력을 서북도서에서 빼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DMZ 경계초선을 빼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걸 모른다면은 그야말로 개돼지입니다. 자, 미국이 OODA 루프라고 하는 것은 이게 Observation, Orientation, Decision, Action인데 서로가 관측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액션을 하는데 북핵 폐기를 위해서 액션은 북쪽밖에 없습니다. 협상으로는 거짓말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이제 북쪽을 가는 것이 적어도 2년은 걸리지 않겠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한 적화는 올해 중으로 개헌이 가고 그 다음에 내년 중으로 이제 미군 고호음하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폐기하면은 이거는 뭐 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트럼프 장기적 북핵 해결 이전에 남한 적화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도 제가 짝사랑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생각을 짝사랑하는 겁니다. 월남이 1975년 4월 30일 날 폐망할 때 미국은 저기에선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고 1973년도 1월 달에 평화협정 몇 자 만자 다 전투력을 빼내고 이제 넘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 해리스 대사를 보냈는데 이 북핵 해결하기 전에 남한이 적화되는 것을 신경 써야 된다. 이것을 발표한 겁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님 존경하는 해군 제독인데 이 양반은 미국이 북폭을 할 때 중국까지 폭격해야 된다면은 중국의 어디를 폭격하는지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리 해리스 전임 태평양 사령관입니다. 매년 2년간 폭격할 지점들을 가지고 CPX, 커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를 했던 사람이 해리 해리스 대사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것을 남한이 적화되기 전에 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저항권은 지난번에도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했다. 전문에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에 있죠. 국민 저항권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입니다. 선입니다.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국민 저항권은 질서정연하게 무저항 비폭력으로 가는 겁니다. 8월 15일 날 그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8월 15일 문재인 끌어내려야 3.1절 150만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전광훈 목사에게 목사님께 제가 여기에서 제기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모이게 했나? 강강수월래 하려고 3.1절 날 150만 명 모이게 해서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예비역 한성필 장군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수만 명 왜 모였던가? 박관영 국회의장, 노재봉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하셨던 분 김재창, 대한민국의 사성장군을 하셨던 분 모여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엄기호 한기총 회장 목사님 이제 또 광화문에 나온다고 하는데 뭐 하러 나옵니까? 김한식 목사 뭐 하러 광화문으로 기어 나옵니까? 왜 놀다가? 국민저항권 방해하러 나온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 방해하고 이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저 청와대로 진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꾸미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저 바깥으로 놓여져 있는데 오늘 거금 800만 원을 들여서 8명이 100만 원씩 내갖고 광고한 겁니다. 순수하게 애국자들의 분tor에서 나와서 이걸 냈습니다. 광화문 애국시민대회 통합을 촉구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영도 아래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의 국가로 건국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5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의 경축일이기에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함께 경축해야 하겠습니다. 이날 광화문 건국 70주년 경축 집회는 태극기 애국 집회를 주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민중홍, 김수열, 김영택을 포함한 그리고 김한식, 엄기호 그리고 전광훈 포함한 모든 태극기 애국 집회를 주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일치 단결하여 오후 시간대에는 오후 시간대가 1시가 될지 2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원 스테이지, 원 마이크, 원 커맨더 체계로 통합으로 운영할 것을 애국시민들은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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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날 오후 시간대에 따로 별도로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이 국민 저항권을 방해하는 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광화문 일대에 집결한 수십 수백만 명 애국 시민들이 하나의 본부석, 하나의 방송을 들으며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여 무저항 비폭력으로 청와대를 향해 질서정연하게 행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위기를 아는 국민들이여, 침묵 말고 수수방관 말고 8.15에 모두 광화문에 모이자. 청와대 근처로 집결하자. 멀리 서울역으로 가지 말자. 멀리 대한문으로 가지 말자. 다들 광화문 일대라고 했으니까 다들 청와대 주변으로 모이자. 강강수월래 리더십을 배격하고 국민주권과 국민저항권으로 국가 파괴 주사 파역도들을 끌어내자. 맞습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전 국민 광화문으로 모여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민저항권 발휘하여 주사파 조건 몰아내는 날이 되기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